흙은 누군가에겐 그저 흙일 뿐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쳐도 다 알아갈 수 없는 커다란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30년 넘게 흙을 만지면서 분청사기를 빚고 계신데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탄생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도예가 허상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평에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오늘 양평에서 오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조금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오늘 조금 막혔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전시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그 용산의 TWL 핸들 위드 케어라는 공간에서 네. 이제 저희들 그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 한 20명 정도 같이 이제 그룹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술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네. 요즘 세상에 이제 어떤 술잔으로 이제 각자 개성에 맞는 술잔들을 골라서 그 술상을 한번 차려서 우리 21세기 풍류를 한번 즐겨보자라는 네. 의미로 한번 술상 전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낭만 있고 여유롭네요. 네. 게다가 여름이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허상욱 도예가님은 그 맞는 어떤 술상에 올려지는 네. 술잔이랄까요? 뭐 네. 대략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모양으로 작품을 제출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제 술 따르는 술 피처하고 예. 이제 잔을 만들었는데 이제 술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문양을 사겨서 고래요. 네, 이제 넓은 바다가 생각나는 고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하면 이제 뭔가 바다에서 마시면 술이 좀 덜 취한다라는 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래 하면 또 술고래도 생각나고, 네. 그래서 이제 술고래를 이제 그림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술이 나오는 이제 주구라고 하는데 그 주구를 좀 길게 만들어서 술이 따라지는 그 모습도 즐길 수 있고, 네. 술이 이제 술잔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그 차 마실 때 그 그렇죠. 주구처럼 예. 길게. 그래서 네. 이제 그 모습도 즐길 수 있고, 이제 술잔도 보통은 약간 좁고 깊은 잔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넓고 낮은 잔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은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개 그림이라든지 네. 뭐 토끼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이중섭 선생님의 은지화라고 있는데 그 그림을 좀 오마주하는 의미로 그거 이제 긁어서 표현을 네. 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술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또 향도 즐기고 그 모습도 즐기는 그런 잔을 구성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지금 전시 중입니다. 19일까지 서울 용산에 있는 핸들 위드 네, 케어에서 맞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0여 년간 분청사기를 작업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분청사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잘은 모르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네,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하고 조선 백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잠시 이제 유행했던 한 장르인데요. 사실 그때는 뭐 그러니까 청자의 어떤 한 줄기로서 이제 생겨났던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고려 말에 되게 혼돈스러웠던 세상, 그리고 조선 초에 뭔가 희망이 싹트는 그 뒤죽박죽의 세상에서 되게 자유롭고 그 전에 뭐 청자나 백자의 그 단정하고 귀족적이고 선비적인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조금 뭔가 규제에 좀 벗어나서 되게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도자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청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백자와 청자와의 차이를 구분을 한다면? 일단 그 특히 이제 전통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흙에 함유된 철분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철분이 조금 들어간 흙을 사용해서 투명한 유약을 바르면 이게 청자가 되고, 그러니까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흙에다가 약간 투명한 유약을 씌우면 이제 백자가 되거든요. 되고. 이제 근데 그 분청사기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청자나 백자 같은 경우는 관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분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시작될 때는 이제 청자를 만들던 장인들이 이제 전쟁통이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그냥 아주 자유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자하고 아주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제 흙을 정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서 좀 거칠고 더 철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이런 흙들을 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제 하얀색의 흙을 이제 흙물을 발라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장식을 하는 방법.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렇게 분을 이용한 네. 청색의 사기, 그래서 분청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 청자와는 굉장히 다르게 그것들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선비적이고 뭔가 엄격한 네, 규제가 맞습니다. 있다면 분청사기는 그냥 어떤 서민적이면서 네. 규제를 탈피한 네, 네. 굉장히 자유로운 네, 그런 네. 개성 있는 그런 도자기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분청사기에 대한 관심을 언제 처음 갖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처음 가고, 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2학년 마치고 대학 가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92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KBS 방송국에 네. 어린이 인형극에 가서 미니어처 세트를 만드는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 나름대로 또 거기 스태프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그거를 내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93년도에 지금은 이제 리온 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호암 미술관에서 분청 명품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청 명품전을 그때도 이제 과제로 이제 전시를 보고 와서 레포트를 제출해라. 네. 라는 이제 과제로 그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전시를 보러 가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 교과서나 이제 화보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몇 점 본 게 다였었는데 네. 실물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보니까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분청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아기가 그러니까 만들기는 아빠가 만들고 그림은 아기가 그렸나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치기 어린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도자기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길을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 선배님 분청하시는 선배님 계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고, 네. 전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찾아다녀보고, 이제 요지도 많이 답사해보고 네. 이제 그랬었죠. 그렇게 시작된 게 30여 년간 분청사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어렴풋이 매료돼서 네.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 길로 들어섰고 30여 년간 분청사기 작업을 해오시면서 느낀 그 또 자기만이 느낀 새로운 이 분청의 매력은 뭘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정말 그냥 흉내내는 차원, 그러니까 흉내내는 차원에서 하고, 이제 젊은 아이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고, 이제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위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분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되게 거칠고 아주 흠결 많은 흙, 그 몸에다가 이제 하얀 흙물을 이제 발라서,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아름답게 이제 꾸며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뭔가 내가 하면서도 뭔가 나도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내가 좀 아팠던 거, 이런 거를 좀 위로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청자나 백자나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요즘에 본 차이나 계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런 도자기들은 사실 흠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워낙에 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도자기랑 부딪혔을 때 이제 좀 덜 깨지기도 하고, 분청은 그런 그릇들과 부딪히면은 거의 먼저 깨지거든요. 조금 그래요? 더 약해서. 예. 이제 태생적으로 그 밑에 있는 몸 흙이랑 이제 위에 발라진 그 하얀색, 백색의 화장토라는 게 그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얇은 그 칸이 있어서 네. 거기가 잘 깨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었는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우리가 살면서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아프고 깨지고 힘든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거. 이제 도자기도 분청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물들고 살짝 이가 나가고 이런 것들 보면서 나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잘 보듬어서 잘 사용하시는 소비자들, 컬렉터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고 어쩔 때는 좀 뺏어오고 싶은 정도로 예쁘게 관리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그 상상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의 모습이나 그 도자기가 빚어질 때 그 광경을 목격하면 그냥 그 씬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그 되게 그 날것의 인간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거나 때로는 유약해서 깨지기도 하고 또 보듬어서 또 이렇게 덧입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저는 빠져들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됐는데 그 드라마랑 영화를 너무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막 작업하시다가 우리 장인들이 막 도자기를 깨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아이고 저거 아까운 것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아까 살짝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그 분청사기를 빚어가는 그 작업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 도자기라는 게 다 비슷한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뭔가 내가 무엇을 만들지 이제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흙을 준비를 또 해야 되겠고 이제 흙을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 흙을 만드는 것도 기계가 이제 좀 덜 보급이 돼서 발로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손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진공 토령기라는 이제 기계가 있어서 이제 흙 속에 있는 공기들도 싹 빼주고 이제 흙의 배열도 가지런히 정렬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흙을 이 도자기를 빚기에 적합한 흙을 어디서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공장에서 흙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른 어떤 맛 우리는 이제 뭐 눈맛, 뭐 손맛, 맛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흙 일부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본인들이 이제 채취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항상 차에 야전삽 한 자루와 그런가요? 포대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절개지 같은 데를 보는 거예요. 봐서 저기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이제 가서 좀 퍼다가 실험을 해보고 아니 그 무슨 저기 삶 찾아다니는 신만이 아니고 흙만이 토만이 수준이시네요 진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다가 실험을 해보고 이제 적합하다 하면은 이제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방앗간에서 쓰는 고추 빠는 기계 이제 그런 것도 작업장에 구비가 돼 있어서 거기에 1차적으로 한번 분쇄를 해서 흙을 너무 거칠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쇄를 해서 이제 그 다른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정제된 흙에다가 섞어서 뭐 색깔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만들 때는 본인이 물레를 이용해서 만들 것인지 그냥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만들 것인지 이제 어떤 게 더 적합한가에 따라서 이제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꾸덕꾸덕 이제 그 말 표현이 참 어려운데 좀 물기가 많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 굳었을 때 굳어 있을 때 이제 뒷정리 좀 두꺼운 부분 깎아내고 필요 없는 부분 쳐내고 이런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화장토라고 이제 분청사기의
분이 이제 화장토거든요. 네. 이제 화장할 때 이제 분 바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흰색 화장토를 이제 그 표면에다가 이제 발라주죠. 네. 발라주거나 이제 덤벙 담궈 놓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흰색 화장토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조금 묻어나지 않을 정도의 굵기가 되면 그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뭐 다른 안료로 또 그림을 그리거나 네. 이제 그런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이제 깨지지 않게 틀어지지 않게 이제 바람 타지 않는 곳에서 잘 보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려준 다음에 네. 이제 일정 정도의 굵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초벌이라는 불을 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약한 불로 한 800에서 1000도 정도 불 온도로 불을 떼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식힌 다음에 또 꺼내서 이제 뭐 또 초벌 넣기 전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흠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약 작업을 하죠. 네. 이제 그건 이제 시유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준비된 유약을 거기에 이제 입혀서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이제 바닥에 붙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을 잘 닦아서 이제 가마에 이제 쟁여놓죠. 이제 크기별로 네. 크기별로 쟁여놓는데 이제 그걸 가마 재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 가마를 이제 본불을 떼는데 그거는 보통 한 1250에서 한 1300도 요 사이로 이제 불을 떼죠. 이제 작가에 따라서 이제 세게 떼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약하게 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식혀서 꺼내면 이제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한 네. 이제 보석 같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벌써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 나왔어요. 예. 아주 멋집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꽤 길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도 꽤 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뭐 매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30여 년을 해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 부분은 늘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모든 게 다 어려운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능숙해지면 힘은 들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제 만들거나 뭔가 내가 이제 단돌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불 떼는 것, 이제 소성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화된 가스가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장작가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더 힘들 텐데 이제 가마 안에 내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제 이 전가마, 이 전정가마 이런 것들의 경험 삼아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기물이라든지 뭐 쟁여져 있는 상태라든지 뭐 그리고 그날의 날씨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제 그 이상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장르들은 이제 마무리를 다 보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는 일정 부분은 이제 불에 맡기는 심리적인 상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약간 도인 같은 네. 마음가짐이 좀 되죠. 나중에 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래서 불 떼는 게 지금도 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들은 성취자분들은 불 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습니다만 도자기를 구울 때 그 매번 변수가 생기는 그 불떼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작가님은 특히 그 박지라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기법일까요? 네, 분청사기에는 한 7가지 정도의 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얘기 많이 들었던 상감, 네. 고려청자에 나오는 상감, 그것도 이제 똑같이 분청에도 있고 백자에도 있는데 이제 음각해서 집어넣은 이제 다른 색의 흙을 집어넣어서 이제 긁어낸 다음에 그걸 그 문양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 상감 기법이 있고 인화문이라서 이제 도장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조화 박치 이제 제가 하는 게 박치 기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조화 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되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게 좀 약간 마르고 거기에 이제 하얀색 분을 발라주고 네. 그게 좀 마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모란이면 모란의 형태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네. 모란의 형태를 그려준 다음에 그 모란의 배경 부분을 이제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자가 한자로는 뭐 벗기다, 긁어내다 이런 뜻인데 네. 지는 이제 땅지, 이제 그 바탕이 되는 흙, 이제 그거를 이제 긁어낸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배경을 긁어내서 그 일단 1차적으로는 색감적인 대비로 그 문양을 더 도드라지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질감의 차이로 그리고 유약이 뭐 고이거나 흐르거나 이런 차이로 다른 어떤 좀 새로운 맛을 한번 창출해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 이제 박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되게 실제로 어떤 모습의 도자기 분청사기일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찾아보셔도 좋고 여기 이렇게 전시를 가서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 저희가 추천곡 부탁드렸더니 네. 이 곡을 선곡해 주셨네요. 네. 네. 트리오 로그라는 이제 재즈 트리오인데요. 기타하고 베이스하고 이제 드럼 네. 이제 세 악기로만 이루어진 그 그룹인데 거기 그분들이 연주하는 이제 월하 정인이라는 곡이에요. 네. 근데 뭐 언제 들어도 좋긴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면 뭐 자유로움을 꿈꾸면서 작업을 하는데 항상 몸도 마음도 약간 긴장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산소 공급이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요즘같이 좀 습기가 좀 생기는 여름에도 너무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와, 추천의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트리오 로그 월하 정인. 트리오로그의 월하 정인 함께 들었습니다. 선곡해 주신 이유 그대로 뭔가 산소가 공급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습한데 마음이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분청사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만들고 계시는 도예가 허상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3159번 쓰시는 분께서 분청사기에 대한 작가님의 해석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마치 여기가 양평의 작업실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 분청사기가 어떻게 백자나 청자와 다르냐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리셨다고 해서 제가 기회 드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청은 청자의 한 줄기로 파생된 건데 네. 그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했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이 유물들을 많이 가져가고 이제 거기에 이름도 붙이고 했는데 이제 각자의 이름도 붙이고 큰 카테고리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제 분청사기를 이제 그때 일본인들은 미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네. 이제 근데 우리나라 미술 사학자 선생님 중에서 이제 고유섭 선생님이 계신데 그 고유섭 선생님이 1941년에 조광이라는 월간지에 그 고려 도자 이조 도자라는 논문에 이게 일본인들이 미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로 통용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네. 하셔서 분장 회청사기로 불러야 한다. 예. 분으로 장식한 회청색의 사기라고 네. 불러야 된다라고 명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따라서 조금 줄임말이 됐죠. 네. 분청사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또 있군요.
자, 분청사기가 뭔지, 왜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분청사기의 그러니까 원재료는 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흙을 찾으려고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요. 네. 예.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크게 뭐 저희가 유역재료원에 가서 예.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제 직관적인 거죠. 이제 여태까지의 경험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그 가마터 요지에 가서 이제 그런 편들을 보면서 이제 흙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어떤 질감인가, 그 주변에 보통 옛날에는 그 흙이 좋은 흙이 나오는 곳, 그리고 이제 그 다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운송하기 좋은 이제 물길이 있는 곳, 그리고 뭐 그 가마 뗄 때 연료가 되는 나무가 많이 풍부하게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작업장을 만들니까 네. 그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흙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이제 흙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절개지를 유심히 본다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닌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딘가 갔는데 이런 흙이 있더라. 네. 이제 퍼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퍼다 주세요. 네, 그러면 그게 양이 얼마? 그러니까 일단 실험을 해야 되니까. 샘플 정도용으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니고 이제 적은 양 네. 갖다 주시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온도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도가 있는지, 그리고 뭐 너무 강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휘어진 탄력이 있는지, 뭐 그 정도 거를 다 확인해 보고 네. 이제 마땅히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 또 찾아가서 이제 조금 많이 퍼오는 거죠. 많이 퍼오고 이제 그거를 뭐 흙에 그 물에다 집어 넣어서 이제 수비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물에 넣어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아주 거칠은 거는 밑에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뭐 잔물들,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풀이라든지 이런 잔물들은 위에 둥둥 뜨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입자의 흙들만 이제 잘 걷어내서 말려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예. 언제 흙을 만져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저 잠시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흙장난을 많이 하면서 맞습니다. 집도 짓고 음식도 만들고 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의 아이들은 진짜 이 흙조차도 만질 기회가 없는데 이거를 업으로 삼고 흙을 늘 유심히 살피고 실험하고 또 작업으로 완성하시는 작가님의 삶을 잠시 그려봤고요. 작가님에게 그러면 흙은 어떤 존재일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흙 하면은 사실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뭐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흙을 저희들이 흙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흙으로 만들 때 되게 좀 어렵게 썼었어요. 그래서 기계도 좀 덜 보급이 됐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비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닥에 펴놓고, 이제 아마 그 TV나 이런 매체에서 좀 보셨을 텐데 이제 발로 밟아서 그래서 점력도 좀 주고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물기도 좀 빼주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또 작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덩어리를 떼내어서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안에 있는 공기들 싹 빼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쉽게 얻어지고 이제 그 기계를 통해서 그 반죽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없고, 네. 그냥 뭐 다시 또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때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도자기를 배웠던, 이제 작업장에 찾아가서 배웠던 그 분청하시는 선생님 댁에서는 이제 작업하기 전에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말고 앉아서 뭐 30초든지 1분이든지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러면 내 이 흙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내가 처음 한 덩어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끝에 뭐 10덩어리를 만들 때까지 그 같은 마음, 그 평정심을 쭉 유지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 훈련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그 우리 역사를 그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체잖아요. 그렇죠. 소재잖아요. 네. 그 소재를 쓰는데 뭐 작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뭐 크게는 뭐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흙을 그러니까 한 조각 떼어내서 이제 그걸로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네.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그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예를 하면서 따뜻한 그릇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따뜻한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작업장을 처음 만들고 이제 첩불을 붙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뭐 누구나 다 비슷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따뜻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 음식을 어디에 담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고르시잖아요. 네. 거기다 담아서 이제 자식들한테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제 나눠주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도자기를 빚고 그거를 시장에 내놓냐에 따라서 그게 처음엔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다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그냥 막 만들었구나 네. 라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진짜 정성 따뜻한 마음을 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네. 이제 그래서 더 조금 더 간절하게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심과 정성을 담는다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려서 그런 말조차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이 도자기 안에. 작가님의 이 분청사기를 보면 약간 민화를 보는 것 같은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종류를 살펴보면 때로는 물고기이기도 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개이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새겨놓는 이유도 궁금해요. 되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적당히. 예. 네네. 요즘에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파초 그림 많이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랑이 그림 많이 그리고 뭐 개 그림 많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모란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처음부터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파초 같은 경우는 그 근대 수필가 이태준 선생님 글을 보다가 이제 되게 단편으로 글을 써놓으신 건데 이제 파초에 대한 글을 써놓으신 챕터가 있어요. 이제 그 글을 보고 그 풍경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미술, 전통 공예품에 이제 파초 그림이 조금 등장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그 파초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 그 파초의 넓은 잎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느낌. 지금은 아니지만 텐마루에서 바라보는 그 이파리 넓은 여유로운 흔들흔들하는 그런 풍경들이 생각이 나서 그 파초를 좀 많이 그리게 됐고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이제 호랑이띠인데 네.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이와의 뭐 있었던 일화 이런 네. 것들이 그 그림에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화에 있는 이야기들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을 웃을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뭐 디자인 소재라고 해야 될까 아이디어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호랑이의 경우에는 이제 아드님과의 어떤 감각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주로 제일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스승님은 네. 박물관이에요.
네, 박물관에서 뭐 그대로 그 표현된 걸 뭐 베껴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가서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센스,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얻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내가 왜요? 과연 해도 되나라는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내가 이거를 과연 계속 그 분청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해도 되나라는 그런 좌절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화이팅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오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뭐 회화가 됐던 공예품이 됐던 뭐 성물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느끼고 많이 얻어옵니다. 네. 와, 30여 년간 이제 분청 사기로 인한 한계를 걸어오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도예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변한 게 있을 테고요. 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변한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들면서 뭐 위안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스스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도자기를 하고 분청을 하면서 이제 자연과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좀 돌아보게 되고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되게 큰 변화였었고 이제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근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 문화라는 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뭐 차회, 네. 그 다도 네.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거의 뭐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도자기 그릇들 이런 것들까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은 되게 화양연화의 시기가 문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정도로 네. 공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국내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아, 그 전통 도예 위에 이제 작가님만의 그 기법을 이제 계속해서 더해가고 계신데 앞으로 혹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더 뭐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지금 요 근래에는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은을 그 분청에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은 장신구나 뭐 은 식기 같은 거에 쓰는 그 은하고 동일한 은인데 이제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녹는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보통 우리가 도자기는 1250도에서 한 1300도 정도 요 사이로 구워서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그 저화도 은 액체로 돼 있는데 그 은을 발라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작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도 좀 있었죠. 이제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뭐 대중들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들, 뭐 선생님들, 뭐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도저히 봐줄까? 새로운 시도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그 새로운 느낌으로 그리고 좀 더 화사해지면서 이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청의 특질을 더 확연히 잘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그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박치기법이라든지 분청에서 은을 첨가해서 하는 작업들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병행해서 이제 혼합돼서 나올 텐데 올 봄에 개인전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떤 기능을 빼고 이제 조형적으로만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도자기하고 이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 어떤 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뭐 좀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좀 네. 있어서 그거를 좀 차단하고 네. 이제 조형적으로만 만드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룹전이 진행 중입니다. 7월 19일까지 서울 용산에 있는 핸들 위드 케어에서 벚꽃 네, 창신이라는 맞습니다. 그룹전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도예가 허상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